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교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전쟁 혹은 전쟁 가능성이라는 악재는 항상 시장 참여자들 모두에게 최악의 어떤 그 상상력을 동원시키면서 극단적인 어떤 그 공포감을 유도하기 마련입니다. 경기 순환 사이클이라든가 경기 순환 시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혹은 전쟁 가능성이라는 악재는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와 함께 오늘 방송을 준비해 봤습니다. 다소 좀 무거운 주제인 것 같아요. 화면 보시면 전쟁과 주식이라는 이제 주제로 오늘 방송을 진행할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쟁이 터지든 안 터지든 주가는 결국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제 방송을 이제 계속해서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가장 많이 강조해 드렸던 게 지금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역사적인 도도한 흐름, 그것과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전쟁도 마찬가지죠. 미국과 이란 간의 그 분쟁 역시도 그런 어떤 그 대외적인 불확실성이라고 보는데, 그 4차 산업혁명의 흐름과 대외적인 불확실성의 싸움에서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이 결국은 이긴다는 표현보다는 그 흐름이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아울러서 이제 그 삼성전자 관련주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비메모리 관련주들에서 많이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관련주들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화면은 이제 그 책 이름입니다. 야성적 충동이라고 해서 그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하죠. 조지 에코르프 박사하고 이제 로버트 슐러 박사가 공조를 했는데 두 분은 이제 그 친구 관계고요. 재밌는 거는 이제 그 조지 에코르프 박사의 그 부인이 제니 앨런 예전에 그 FRB 의장입니다. 재밌죠? 애니멀 스피리트. 로버트 슐러 박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비관론자거든요. 비관론자인데 한 2년 전 이후부터 세계 경제 혹은 세계의 어떤 그 주식 시황을 굉장히 좀 낙관적으로 이제 보는 것 같아요. 여하튼 핵심은 뭐냐면 인간의 비이성적 심리가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이제 보는 거죠. 제가 이제 그 강의라든가 이제 그 방송 통해서 많이 강조해 드리는 게 주가도 그렇고 뭐 부동산도 그렇고 원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자기 가치에서 움직이는 구간은 한 20에서 30%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70%에서 80% 가까이는 야성적 충동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이제 보는 거죠. 비이성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 경제학의 바이블 하면 이제 그 애덤 스미스의 이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죠. 국부론은 그 재밌어요. 그리고 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케인즈의 이자 고용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책. 그것도 뭐 읽으면 하고,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뭐 끝까지 읽어보지 않았는데, 그 네 번째 책을 제가 하나 이제 추천을 해드린다면, 야성적 충동. 이 책을 제가 여러분들, 특히 이제 주식 투자한 분들에게는 제가 꼭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그 두꺼운 책이고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쉬운 부분만 그냥 패스해서 간략하게 개념 정도만 이해해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게 생각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미국 이란 간 전쟁 가능성, 뭐 결과적으로는 전쟁과 상관없이 주가는 오른다. 결국은 이제 대외적인 불확실성에 비해서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이 이게 100년 사이클이라고 보거든요. 4차 산업혁명의 힘이 이런 도도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보는 거죠. 저희가 오늘 사실 그 오전 중에는 회원분들한테 문자를 한 번 정도 보내는데 오늘 5번을 보냈습니다. 오늘 제가 유튜브 방송도 저희 회원들도 많이 애청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하튼간에 오늘 5번 보냈는데 대부분 내용이 뭐 쫄지 말라는 얘기, 쫄지 말고 IT 핵심주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보자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 승자와 패자가 극단적으로 나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제 방송이 여러분들 투자에 혹은 이제 성투자에 많은 좀 일조가 됐으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 자, 하여튼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리스크에 대한 본질적 고찰. 리스크라는 게 이제 위험이죠. 조금 이제 고상한 얘기가 좀 어려운 얘기 같은데요. 제가 주식 투자를 한 30년 가까이 해봤는데요. 서민들이 결국은 평생 서민으로 사는 것은 뭐냐면 리스크를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의 사고 혹은 나아가서 대중들의 집단 사고가 동시에 다 결성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 회사로 가장 많이 오는 전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됩니까? 이 얘기거든요. 그 대중 집단 사고가 다 동일하게 형성되거든요. 물론 오늘 파는 게 결국은 낫다 옳다 이거를 제가 떠나서요. 대중들 집단서가 동시에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한 그 방향으로 우리가 같이 동행을 했을 때는 바람직한 결과가 잘 안 나온다고 보는 거죠. 그 리스크를 끌어안아야 돼요. 제가 오늘 이제 우선순위별로 이제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이번에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그 충돌이죠. 전쟁 가능성 이거로 인해서 결정적인 바닥을 확인하고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이제 상승 전환된다면 마치 물리학에서 보면 우리가 작용과 반작용 원리처럼 그 악재의 크기가 굉장히 셌죠. 센 만큼 혹은 그 이상의 어떤 그 이상의 어떤 힘이 작용하면서 이번 상승은 굉장히 강력한 어떤 랠리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즉 이번 악재로 인해서 시장의 어설픈 매도 세력, 어설픈 잠재 매도 세력이 일시에 해소가 되면서 어떤 그 강한 랠리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시대적 흐름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장의 어떤 그 포지션이라고 했는데, 현재 시장의 위치인데, 위치로 해석하기는 조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포지션이라고 제가 약간 이제 광범하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거 이제 이라크와의 전쟁을 통한 어떤 사례 분석을 통해서 한번 현 장세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오늘 이제 두 차례 공격이 있었죠. 그런데 이거로 인해서 그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제 미국도 바로 이제 뭐 반격을 하겠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뭐 저녁에 트럼프가 이제 회의를 뭐 모집한다고 그러는데 최악의 상상 역대의 반응이 되는 구간이에요. 제가 이제 약간은 이제 반골 기준이 좀 있지만은요. 특히 이제 그 똑똑한 친구들, 저도 오늘 외부에 전화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제 정부 회의 모임이 있어요. 오래된 모임이 있고요. 펀드 매니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대부분 많이 은퇴를 했지만 전직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많이 있는데, 대부분 다 이제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죠. 최악의 상상력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 거, 시나리오를. 결국은 이제 미국과 중동 간의 3차 대전도 뭐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게 이제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거보다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이 100년 사이클거든요. 이 흐름이 저는 이긴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형태, 요번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그런 불확성에 의해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냥 바닥이 아니라 결정적인 바닥이 확인이 된다면 결국은 상승 반전됐을 때 굉장히 강력한 어떤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예전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빠르면은 이제 뭐 1월도 이제 중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죠. 빠르게 되면 한 2월 내는 외국인들이 최소한 3조 이상 순매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해드렸거든요. 그거는 저는 그 논리에서는 뭐 좀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사실 모르는 영역이 많아요.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이란 어떤 그 중동발 불확성으로 해서 상당히 이제 전문가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영역은 저 혹은 이제 우리 그 현대투자연구소가 아주 잘 대응을 하고 저희가 잘 맞추는, 쉽게 얘기하면 잘 맞추는 그런 국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이번 조정을 통해서 승자와 패자가 완전히 나눈다, 이렇게 우리가 그 결정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로서 제가 이제 그 삼성전자 방주라고, 제가 뭐 구차하게 자랑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 삼성전자 방주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 이제 오래된 구독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사실 저는 거의 정답에 가깝다고 봐요. 제가 100% 만드는 건 아니고요. 이게 거의 정답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비메모리. 지금 제가 어제 방송을 했던 게 사실 그 전날 제가 녹화를 해놓은 건데요. 어제 개인적인 휴무였거든요.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사업부가 이제 분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슈화 되게 되면은 우리가 주가를 살 수가 없죠.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비메모리 관련주들이 지금 조정받을 때 우리가 선점 차원에서 우리가 잘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 방주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원익 IPS, 솔브레인, 그리고 덕산 에어로스, KC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메모리 핵심주 DB하이텍. DB하이텍은 사실 4차 산업혁명에 아주 특화가 된 그런 기업이라고 했죠. 파운드리 쪽으로 네페스,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SF 반도체 순차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이제 그 채용 VIP라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그 수익을 얼마 낸다 이런 것은 장담 못하죠. 저희도 뭐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혼자 하는 것보다는 아마 훨씬 낫지 않을까 하게 생각되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입금하시고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삼성전자 연봉이죠, 연봉 보시면 이제 우리가 1990년대 반도체 혁명에서 애니콜 혁명, 반도체 혁명 당시에는 이제 주가가 한 800% 가까이 상승 보였고요. 애니콜 혁명 당시에도 이제 500% 넘게 상승했습니다. 애니콜 혁명은 이러면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지는데, 이거는 이제 유선 통신에서 무선 통신으로 넘어가는 혁명적 과정이었죠. 스마트폰은 휴대폰이 컴퓨터가 내 휴대폰 안에 들어온 거죠. 스마트폰 혁명. 이때 한 540% 정도, 종가기도 540% 정도 올랐고요. 4차 산업혁명의 지금 과정이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혁명, 혹은 이제 무선 통신 혁명, 스마트폰 혁명,
이 세구가 비교가 안 된다고 보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은 그만큼 어떤 파워라든가 뭐 어떤 그 파동 면에서 가장 그 파동의 크기와 세기가 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 실제 그 4차 산업혁명의 출발점은 2016년도인데, 대략적으로 이제 그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 25,000원에서 5만원까지밖에 못 올랐거든요. 5만원대까지. 이 흐름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본 거고, 이 어떤 그 중동과의 어떤 그 미국과의 전쟁, 이런 어떤 그 일종의 어떤 국지적인 이런 어떤 불확실성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도도한 흐름을 절대 꺾을 수는 이제 없다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던 건데요. 지금 이제 우리 증시가 사실 위에 차트는 이제 가권, 그 대만의 가권 지수고 아래는 이제 홍콩의 항생 지수인데, 그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철저하게 중국 중심으로 중국과 동행을 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대만 증시는 미국과 동행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증시는 또 홍콩 증시와 또 같이 이게 동행합니다. 대만 증시는 또 일본, 대만, 미국 같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 작년에 우리 증시가 못 갔죠. 중국 증시도 못 갔고, 당연히 항생 지수, 홍콩 지수도 못 갔거든요. 중국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왜 이제 그 아래 항생 지수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홍콩 사태가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닥을 짜고 지금 상승 전환되는 그 초입 단계거든요. 제가 이거는 지난주에 만들었던 겁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특히 한국 증시가 혹은 중국 증시, 홍콩 증시가 못 오랐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었죠. 그런데 협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국 증시가 가장 아름다운 파동이 나온다고 보는 거죠. 그 경기 회복의 기대감으로 오르는 그런 파동이고, 실제 이제 경기 부양이 뭐 지속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우리 증시도 이제 중국과 동행하면서 오히려 중국 증시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파동론으로 본다면 중국의 경기 회복 가능성과 함께 우리 증시가 가능성으로 가는 그런 일파 상승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 파워풀한 그런 파동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이것도 이제 강세장의 어떤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그 미국과 중동 간의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상승 초기에는 우리가 악재를 먹고 자란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조셉 그랜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승 추격 일파동을 월 오브 워리, 걱정의 벽을 타고 가는 구간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만약에 우리 증시가 그 대만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됩니다. 이미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만 바닥권에서 출발한 증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악재를 은폐물 삼아서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 전개되는 그런 어떤 그 파동 과정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코스피 월봉 차트인데요. 이라크 전쟁이 2003년도 3월 20일 날 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살표 시점이 2003년도 3월 20일이거든요. 근데 이라크 전쟁이 터졌는데 불구하고 주가는 바닥을 찍고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 보였어요. 대략 500포인트 초반에서 2000포인트대까지 큰 흐름 와서 3년 동안 크게 올랐거든요. 지금 파동도 저는 지금 현재 파동과 지금 당시 이라크 전쟁 발발 전후 파동하고 거의 유사한 파동이 그런 거죠.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2000포인트 전후에서 굉장히 그 강한 하방 경직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여기서 어떤 그 대외적인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이런 악재를 무시하고 이런 악재를 통해서 오히려 이제 매도세의 소멸, 그러니까 어설픈 이제 그 잠재 대기 매도세죠. 우리 그 주변에 보면 개인 투자가들인데 어설퍼요. 그러니까 악재가 나오니까 더 많이 빠질 것 같은 최악의 상상력들이 반영이 되면서 다 매도를 일관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물량들을 소화하면서 시장의 어떤 그 수급 체계가 더 훨씬 더 강화가 된다고 보는 거고, 아울러서 이제 주도주 논리, 주도주들의 어떤 그 윤곽이 훨씬 더 뚜렷하게 탄생이 되고 나올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는 거죠.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2000포인트가 절대 바닥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오른 상태에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대만 증시라든가 이제 일본 증시 같으면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근데 우리 증시는 그동안에 이제 특히 이제 2018년도 고점 이후에 지수 차원으로 따지면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어요. 바닥권에서 출발하는 파도기 때문에 굉장히 세기가 굉장히 세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자, 기타 이제 제가 이제 어제 방송에 드렸던 건데, 삼성 비메모리 분야 그 4가지 분사 논리 간략하게 한번 읽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분사를 통해서 이제 고객사 신뢰도가 확보되는 거죠. 그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패밀리스 회사들이죠. 애플이라든가 뭐 구글이라든가 뭐 넷플릭스라든가 엔디비아 이런 반도체 설계 회사들이 이제 그 파운드리 회사에 위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삼성전자는 애플이라든가 뭐 구글이라든가 같은 이제 경쟁 구도 있죠. 같은 또 애플 같은 경우는 같은 디바이스를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맡길 확률이 굉장히 맡기기가 굉장히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설계도를 갖다 카피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근데 분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담감이 상당히 덜하다고 이제 봐야겠죠. 이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TSMC에다가 단독으로만 주기에는 굉장히 이제 물량 자체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뭐라 할까요? 그 부담될 수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2012년도에 분사를 했거든요. 분사를 통해서 상당부 어떤 그 규모 경제가 실현이 됐습니다. 그것도 이제 분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또 이제 그 향간의 이제 그 삼성의 비메모리 분야가 나스닥 상장을 통해서 이제 자금 확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삼성전자 그 순현금이 한 99조라고 그러는데, 부족하죠. 그 이재용 부회장이 2030년까지 133조를 투자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이 좀 딸릴 수밖에 없는데, 나스닥 상장을 통해서 이제 자금 확보가 또 이용할 수 있고요. 아울러서 이제 물적 분할 이후에 애플이라든가 구글 혹은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이, 퀄컴 같은 회사들이 지분 참여, 증자를 해서 이제 지분 참여에 지분을 참여한다라면 사업을 갖다가 수행하는데 굉장히 또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앞서 일본에서 얘기한 것처럼 고객 신뢰도를 또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아울러서 이제 삼성전자 비메모리와 관련주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네페스라든가 혹은 이제 AD 테크놀로지, SF 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2시 한 38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한 2,300억 가까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그 전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그 중요한, 이것도 시그널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먼저 삼성전자 보니까 오늘 이제 2%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역사적 고점의 돌파가 지금 임박해 있는 모습이고요.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가 역사적 고점이 57,520원이네요.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고 이제 보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가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면은 시장 생태계가 거의 뭐 조금 과장한다면 뒤집어질 정도로 완전히 바뀌어버리고요. 삼성전자가 역사의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그 시장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관련주, 삼성전자가 뭐 절대적으로 시가총액 1위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혹은 삼성전자 관련 쪽으로 매기가 집중이 되면 지수는 크게 오르지만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집니다, 여러분들. 그거 항상 그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전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야죠, 삼성전자를. DB하이텍 보도록 할까요?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파운드리에 특화된 기업이죠. 자, 지금 한 4점, 지금 그 2시 39분 통과하고 한 4% 정도 때 이제 강세를 보이는데, 오늘 그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 불구하고 오전장만 하더라도 거의 뭐 희망이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거래량 수반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도 양호하게 그 모습이죠. 길게 놓고 본다면 지금도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지금 4차 산업혁명과 지금 미국 이란과의 그 불확실성과의 싸움이고요. 결국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흐름 과정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이제 보는 거죠. DB하이텍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페스 볼까요? 자, 네페스가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정받고 있는데 계속해서 매수 관점이고, 저희도 원래는 이제 한 1월 말이라든가 2월 중순 이후서부터 이제 비메모리 관련주들을 적극적으로 좀 추천할 예정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비메모리 주들이 도약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뭐 지금 정도 가격대라면 뭐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AD 테크놀로지. 지금 이제 오늘 조정받고 있는데, AD 테크놀로지가 어찌 보면은 삼성전자하고 가장 밀접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사실 개인적으로 혼자 매매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종목이죠.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AD 테크놀로지가 뭐 내용은 아시죠? 이게 원래는 주 고객이 이제 대만의 TSMC인데 계약을 포기하고 삼성과 재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수많은 상상력들이 사실 반영이 되고 적용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는 거죠. AD텔코는 이제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라고. 월봉 한번 볼까요? 네, 월봉이 이제 역사 고점이 22,000원입니다. 그것도 이제 오래전이죠. 2015년도에 22,000원인데 지금 2만원이에요. 결국은 이제 돌파한다고 보는 거죠. 주식은 여러분들 우리가 급등주 혹은 주도주를 잘 아는 거하고 실제 수익을 내는 거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결국은 이제 아는 거하고 실제 수익 내는 거하고 차이는 뭐냐면 멘탈싸움이 멘탈싸움. 심리전쟁이라고 보는 거죠. 멘토가 있으면, 뭐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멘토가 있으면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AD 테크놀로지는 SFA 반도체 한번 볼까요? 시간이 벌써 20분 넘어가네요. SF 반도체도 오늘 열악한 시장 환경 속에서 굉장히 매도세를 너무나도 적은 거래량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적은 거래량으로 매도세를 이제 잘 제압하고 이제 통제를 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원익 IPS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가 지분을 출자하고 혹은 이제 삼성전자하고 이제 밴더 위치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죠. 원익 IPS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원익 IPS고 제가 예전에 테스 혹은 이제 유진테크하고 비교를 한번 적이 있었는데, 유진테크가 좀 많이 올라왔죠. 근데 유진테크는 역사적 고점 대비해서 한참 아래에 있어요. 근데 원익 IPS는 역사적 고점 바로 밑에 있습니다. 역사적 고점 바로 밑에 있어요. 그러면 이 역사적 고점에 따른 저항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못 가는 건데요. 돌파하면은 이게 훨씬 더 많이 가죠. 돌파하게 되면. 시장 주도주 우선순위를 놓고만 본다면 원익 IPS가 당장은 역사 고점 아래 있기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조금 더딘 모습이나 원익 IPS가 이제 맞다고 보는 거죠. 소울브린 볼까요? 자, 소울브린은 뭐 아름다운 모습이죠. 소울브린은 저희도 참 의미 있는 게, 저희가 12월 초였죠. 12월 초에 어설픈 반도체 재료 소재주 다 팔고 소울브린으로 다 갈아타라고. 이거는 제가 좀 자랑도 좀 하고 싶어요. 소울브린. 그리고 제가 사실 유튜브 방송에서 워낙 많이 아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물론 제가 뭐 틀린 종목도 많이 있지만 소울브린 같은 경우는 제대로 잘 좀 우리가 흐름을 잘 읽었던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울브린은 이제 가야죠. 계속해서 가야죠. 역사 고점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시장이 시장 마켓 시장이 굉장히 열악한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4%, 5%대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세기가 4차 산업혁명의 세기를 우리가 느낄 줄 알아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제가 오늘 조금 오늘 뭐 전화도 많이 받고 막 머리도 많이 쓰고 하니까 말도 많이 꼬이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여러분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덕산 네오룩스도 이제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되겠죠.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결정적인 어떤 밴더 관계로 봐야 되겠고, 역사 고점 뭐 당연히 돌파한다고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KC텍 보죠. KC텍도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밴더 관계 있고 탄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대단합니다. 1.1%대 오르고 있는데 역사 고점 29,000원인데 역시 돌파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종목을 좀 많이 드렸는데 이제 유튜브 보는 분들이 약간 뭐라 할까요? 댓글 보니까 종목이 좀 많다, 좀 압축해 달라는 그런 또 의견이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종목을 좀 줄여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유도를 이제 또 리딩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하여튼 오늘 하루 뭐 어제도 그렇고 어제 같은 경우는 좀 괜찮았죠.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되고요. 건승하시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